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박근혜 청와대에서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인 이현 씨의 발언인데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당시 새누리당 쪽에서 특조위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아니라 특별방해위원회였어요, 완전히. 조사를 철저하게 방해하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부위원장이 7시간 행적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일본은 국가 정상 일정을 모두 공개하거든요. 분 단위로도 공개합니다. 네. 그리고 당일 무슨 특별한 게 없잖아요. 무슨 비밀 유지해야 되는 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숨길 게 없으면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몇 시에 보고받아서 몇 시에 조치하였다. 이러면 될 일인데, 특조위 부위원장한테 수석이 둘이 나와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고 펄펄 뛰었다는 거는 막아야 했다는 거죠. 막아야. 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막는 기자회견들을 했었습니다. 막는 역할들을 철저하게 했었었고요. 예. 실행됐습니다. 이게 뭐라고, 예. 이게 뭐라고 막았겠어요? 숨길 게 있었다는 거죠. 예. 실제,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9시 30분으로 이제 보고받은 걸 10시로 고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는 사실 10시 15분 이 정도 되면 아점 먹을 시간이에요. 이미 다 일어났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때 보고를 받고 45분간이나 무슨 조치를 그럼 이렇게 하세요라는 조치를 하는데 45분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사실 10시 15분에 통화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냥 서면 보고입니다. 10시에 네. 국가안보실에서 보고를 받았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이게 진짜로 무슨 조치가 내려왔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저는 9시 반에 보고를 받은 것도 이게 최초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청와대에서 세월호뿐만이 아니지만 특히나 세월호 관련해서는 뭐 하나 사실인 게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예. 이 시간 동안 뭘 했는 건지 도대체. 딱 하나 물증 나온 건 12시 즈음에 최원영 복지수석과 통화한 내용 하나 있습니다. 그건 통화 이제 기록이 예, 통화 기록이라는 네. 거고 나머지는 통화 기록을 제출하니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화를 안 한 거로 보여요, 저는. 그렇지 않다면 진작에라도 억울해서라도 냈겠죠. 나온 게 없습니다, 이때까지. 예. 탄핵 국면에서도 계속해서 아무것도 내놓지 않아서. 있으면 나왔어요, 벌써. 예, 헌재에서조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달라고요. 예. 그날 연락이 안 된 겁니다, 이거.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혹은 자신의 탄핵이 걸렸는데도 있으면 다 진작에 내놨죠. 아무것도 못 내놓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저녁에 처음 나타난 거죠. 네, 5시 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구명조끼 입고 있는데 그렇게 찾기가 어렵나요? 이게 첫마디 아닙니까? 굉장히 황당한 발언을 한 거죠. 그때까지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러지 않고서 7시간을 이렇게까지 막았겠느냐. 그날 하루 종일 뭐 딴 거 한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진작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통화 기록이 뭐고 다 내놨겠죠. 예. 나오는 게 없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때 7시간 조사하겠다고 했을 때도 세월호 특조위를 향해서 청와대에서는 근처에도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밝혀지는 게. 그래서 심지어 새누리당에서 임명한 특조위 부위원장조차도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건데요. 드러나서는 안 되는 이유, 대통령에게 흠이 될 만한 사유가 있구나라고 느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건 뭐 무슨 어려운 추론인가요 이게? 이렇게까지 막을 일이라고 생각 들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막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9시 반이라는 문건도 한번 작성된 다음에 또 한 번 고쳐진 것만 두 번째 문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 숫자가 안 맞아요. 숫자가 안 맞다는 얘기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구조 몇 명이라는 숫자가 아직 나오지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거의 최종 숫자하고 비슷한 숫자를 처음 보고받아요. 처음부터. 저는 의구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런 게 드러날까봐 지금 서버를 다 없애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어제 JT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에 청와대 서버가 무더기로 폐기됐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달에는 서버 22대가 폐기됐고요. 또 탄핵이 결정된 다음인 지난달 4월 달에도 서버 60대가 폐기가 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 때문에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이 관련 정보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놓지를 못하는 걸 보면 없는 거예요. 통화 기록도 없는 거고 다들 거짓말 하는 겁니다.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도 뭐 자신과 뭐 통화를 했다느니 어쩌고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안 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못 내놓죠. 네, 우선 기록이 없습니다, 정말. 통화를 했는데 기록이 있으면 동어 반복인데 하여튼, 예. 갑자기 승질이 나가지고요. 당시에 세월호 특조위 가지고 얼마나 말들이 많았어요. 예. 이거,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 무리한 거 요구한다고 조중동을 비롯해서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유가족한테. 그때 소위 세금 도둑이라는 프레임으로서 엄청나게 공격을 해댔었습니다. 조중동은 가만히 있나요? 자기들 잘못한 건 고백 안 하나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수집된 증거를 갖고 검찰이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수사 대상에 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하겠다는 거죠. 예, 될 것 같아요. 예, 될 것 같고 어제 문무일 총장이 한 말 중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멘트는 이겁니다. 그 과거 이뤄진 수사들이 이제 다시 하나둘 다시 한번 들춰지고 재수사되고 있다. 그러니까 검사가 사건 처리한 이후에도 혹은 퇴직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가 한 수사에 대해서 명예가 손상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이게 잠시 정권에 충성하면 출세하고 다시 되묻지 않고 그게 반복되어 오다 보니까 정권 시킨 대로만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7년, 8년 전에 했던 수사들이 다시 들춰져가지고 그때 누구 봐준 거 아니냐고. 네, 털어줬다라는 비판을 아주 네. 많이 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적폐청산 단어가 점점 좀 지겨워지는 단어이긴 합니다. 단어 자체는 좀 바꿔야 되겠어요. 적폐 말살이라든지 뭘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번 정부에서 이걸 제대로 해야지 앞으로 어떤 정부도 불법적으로 뭔가 검찰을 통해 가지고 자기 뜻대로 시키고 이렇게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검찰이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내가 지금 했다가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15년 있다가 혹은 퇴직하고 나서라도 계속 쫓아와서 자기 명예를 손상을 입히고 다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히. 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 조직 스스로 반성과 개혁도 해야 됩니다. 과거에 그런 식으로 제대로 사건 수사 못했으니까 다시 하는 거잖아요. 반성을 해야 되는데, 네. 예, 당연히 스스로 반성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거에 잘못된 수사들 혹은 뭐 정권이 만들었던 수사들 결과 반드시 다시 되짚어서 뭘 또 하냐고 하는 얘기 하지 말고 다시는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잠깐 정권에 충성했다가 두고두고 평생을 고생하는구나. 이런 걸 실감해야 그렇게 안 하죠, 이제. 예. 오늘 이렇게 아이템이 진행이 안 되나요? 다음 뉴스 뭡니까? 짧게 할게요. 네, 검찰은 백남기 씨 사건 관련해서요, 700일이 넘은 어제서야 경찰의 물대포가 사망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해서 경찰 4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하지만 함께 고발됐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내렸습니다. 저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현장에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법리적으로 이제 적용하기 어렵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700일이 걸렸잖아요. 실제 물대포가 원인이라고 결론 내리는데 그게 700일 걸리는데 전 경찰청장이 역할을 했어요. 당연히 어떻게든 막았겠죠.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당시 현장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는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었고, 도의적인 책임이나 뭐, 지휘감독의 책임 묻기 직접적으로 어릴 수는 있는데, 그걸 막은 건 이 양반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예. 그 대목에 대해서 다시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뭐 고발이 다시 이루어지거나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지휘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보면. 네, 예. 하지만 당시 최고 지휘부이긴 했습니다. 강시면 청장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최고 지휘부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 뭐 이런 책임을 보통 묻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물을 때 어떻게 700일이나 걸렸느냐. 예. 이 책임은 저는 전 경찰청장이 져야죠. 예. 그 대목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또다시 그 질문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해 10월 달에 고용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호화 골프 회동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 이사장 등은 김영란법 위반을 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는데요. 어제 MBC 노조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영란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최순실 게이트가 올라올 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MBC 관계자들을 따로 만났다는 거죠. 핵심은. 예. MBC에서는 최순실 관련 보도가 거의 안 나왔죠. 예. 네,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상관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혹을 가질 만한 내용이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초기 국군 기무사령부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인사 독점한다라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관 교체가 최선의 방안이다라는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열람한 문건 내용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자들이 군 인사에 개입해서 인사기강의 문란이 자초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김관진 전 실장은 형사 책임을 면키 어려운 영역이 아주 광범위하게 확대돼 가고 있네요. 예. 본인이 마음대로 인사를 주물러서 예. 기무사조차 장관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보고가 있었다는 얘기죠. 네, 기무사 보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새 정부 들어서 예상과 달리 현 장관이 유임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어쨌든 김관진 전 실장은 예, 두루두루 참 역량이 출중했어요. 네, 자 다음 하나 정도 더 하면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국민의당이 다른 정당과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비밀리에 여론조사했다라는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할 경우 시너지가 가장 크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저도 좀 이 기사는 봤는데 좀 재밌는 기사예요. 예. 민주당과 국민당이 합칠 경우에는 산수랍보다 작다. 지금 현재 지지율.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호남에서 지지율도 겹치고 보수층도 빠져나가고 민주당 단독으로 이미 50%대잖아요. 예. 더 올라갈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한 정당이. 예. 그리고 자유하고 바른이 합쳐도 산수랍보다 적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여기서는 또 중도 보수가 빠져나가겠죠. 예. 자유한국당의 극우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건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당이 합치는 게 낫다. 이건데 이건 저는 이제 조선일보가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합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바른정당과 합치라고 예. 지금 바람잡이 코치해 주는 거예요. 예. 이게 물론 여론조사 결과이긴 합니다. 아니 근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예. 바로 조선일보가 걱정하는 거죠 지금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합당될까봐. 조선일보 수고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합시다.